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경알못도 이해하는 공정경제 3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의 사법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밝혀지면 법원에 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걸 기소, 법적 용어로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기소는 피의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 없죠. 그래서 기소는 재판을 여는 열쇠인 셈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은 게 확실해 보이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혹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이 하청사나 대리점에 갑질을 하거나 입찰 사업에서 짬짬이를 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음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만 고발권을 가진다고 해서 전속 고발권이라고 합니다. 공정위가 기업의 위법 행위를 나몰라라 할 경우에는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전속 고발권이 뭔지, 왜 폐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권한입니다. 공정위는 1981년 출범했는데요. 같은 해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권이 담겼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피해자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넘어야 하는 한 단계의 허들이 또 있는 겁니다. 원래 전속고발권은 기업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남발하게 되면 검찰의 기소 건수가 늘어나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사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공정위 고발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마무리할 사안인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제재를 받도록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지 공정위가 먼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전속 고발권에는 공정위가 검찰보다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더 높다라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취지는 언뜻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많이 달랐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보고 처벌을 받아야 하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도 공정위가 외면해버리면 땡이거든요. 오히려 전속고발권은 기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법 절차를 진행할 때 문턱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처벌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이어지는 한국의 3심제가 공정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가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가 됐다. 실제 공정위의 안일한 판단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일단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내 일부 백화점들이 신선식품의 품질의 척도가 되는 가공일을 속여 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날 팔다가 남은 해산물, 정육, 야채 등의 포장된 식료품을 다음날 다시 팔면서 마치 판매 당일에 새로 들여온 신선한 상품인 것처럼 가공일을 조작한 겁니다. 가공일이라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포장을 언제 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전날로 찍혀있는 바코드 라벨을 뜯어내고 판매 당일로 찍힌 바코드 라벨을 다시 붙인 것이죠. 소비자는 백화점에 속았습니다. 전날 팔던 상품을 그날 상품이라고 속아서 사게 된 거죠. 이건 사기죠. 범죄입니다.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검찰이 이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는 백화점의 식료품 담당자가 대상이고 불공정거래는 백화점 법인에 적용됩니다. 검찰은 백화점의 식료품 담당자 6명을 사기죄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법원도 6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백화점 법인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기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검찰이 공정위에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검찰의 고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내렸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 허위
불이의 표시 사안에 대해 고발한 전례가 없다. 결국 그 백화점들은 과징금만 내고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990년대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0년보다 더 된 사건인 거죠. 전속 고발권의 부작용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이 사건은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속 고발권에 대한 헌법 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가 공정거래법에서 전속 고발권을 규정한 조항이 재판 청구권, 행복 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각했습니다. 전속 고발권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건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 이번엔 대리점 문제였는데요. 에이스 침대의 한 대리점 운영자가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이 대리점 운영자가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공정위는 에이스 침대 회사의 위법 행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리점 운영자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참여연대가 전속고발권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 대리점 운영자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라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중요한 판결을 내립니다. 백화점 사건에서 유보됐던 공정위가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한 거죠. 헌법재판소는 위법한 중대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에이스 침대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서 대리점 운영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판결을 통해서 공정위가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고발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공정위는 출범 이후 작년까지 6만 1,067건의 위법 행위를 제재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고발 조치를 한 사건은 1,044건밖에 없었습니다. 1.7% 수준이었습니다. 공정위의 별명 중 하나가 경제검찰입니다. 이 별명이 무색해지는 수치인 거죠. 사실 고발 건수가 적은 건 공정위가 의지가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공정위는 의지뿐 아니라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고발 청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공정위가 모든 사건을 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발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건을 조사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참여연대가 2013년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의 가맹유통과와 유통거래과는 7명에서 9명의 공무원이 각각 17만 개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2만 개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불공정 거래 피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수십만 개에 달하는 하도급 업체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도 인력 수준은 비슷하다. 공정위의 인력 부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523명이었던 공정위 정원은 2018년에 648명으로 약 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반면에 그 기간 동안 전국 사업체 수는 368만 개에서 410만 개로 약 40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감당하기에는, 공정위가 모든 사건들을 고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기에는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죠. 때문에 이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얻는 겁니다. 전속 고발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니까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원래 검찰에 공정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이 있습니다. 이 권한을 2014년에 감사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조치까지 넣었습니다.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의무 고발 요청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의 도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4개 기관들이 안 하면 땡인 거죠.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올해까지 7년 동안 고발 요청은 50건이 채 안 됩니다. 중기부에서 36건, 조달청은 11건이었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까지 단 한 건도 고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라는 요구는 계속 커져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온갖 업계에서 대기업의 갑질이 고발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았습니다. 일부 분야에 한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죠.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일부 분야에 한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분야는 경성담합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담합은 아시죠? 짜고 치는 거죠. 경성담합은 가격이나 물량을 조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업체들이 가격을 짜는 행위, 구체적으로 라면값 담합 이런 게 있죠. 폐지를 줍는 사람들에게 주는 폐지 가격을 담합해서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물량을 담합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도 경성담합에 속합니다. 4대강 입찰 담합처럼 대규모 가격 담합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과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공사 담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예를 들어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미리 짜서 가격을 높게 써낸 다음에 사업을 따낸 기업이 사업에서 떨어진 기업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관계된 가족 회사들이 이런 행위를 하다 걸린 적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었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담합이 대부분 경성담합에 들어갑니다. 연성담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지 않는 분야인데요. 연성담합은 경성담합을 제외한 분야, 주로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등의 담합을 뜻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도 연성담합에 해당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됩니다. 연성담합은 전속고발권 폐지에서 빠졌습니다. 그럼 일감 몰아주기로 피해를 받은 회사는 법이 바뀌어도 피해 기업이 검찰에 고발하지 못하고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현재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표시광고법 이렇게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공정위가 관계하는 6개 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원래 전속고발권 제도가 도입될 때는 공정거래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법들이 구체적으로 업종들에 대해서 파생되면서 해당 법에도 전속고발권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만 바뀌는 거죠. 나머지 5개 법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5개 법이 적용되는 업계에서는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예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일명 유통 3법이라 불리는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이 3법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2017년에는 공정위가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을 모아서 법 집행체계 개선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의됐는데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앞에서 얘기한 유통 3법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실 그 업계가 대리점업이나 프랜차이즈, 갑질들이 많이 벌어지는 업계죠. 사실 그 분야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논의는 법 개정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보다 유통 3법, 실제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갑질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받는 대리점들을 위한 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위한 그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것이 더 시급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니까 재계는 즉각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도입됐던 1980년대 논리와 똑같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은 국회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돼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하고 있길래 고발이 남발될 것이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무분별한 고발과 검찰 수사에 대한 재계 우려는 엄살입니다. 한국 검찰을 뭘로 보고 있는 걸까요? 고발이 들어온다. 그러면 고발이 들어왔네. 수사해. 기소해. 이런 게 검찰일까요? 검찰은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에 나서는 게 아닙니다. 위법 행위의 근거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비로소 수사에 들어가고 그 혐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소까지 갑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악의적인 고소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담합의 특성상 참가 기업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워 기업을 괴롭히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고발하는 게 쉽지 않다. 기업이 불공정하게 가격을 담합하거나 역으로 불공정하게 가격을 후려치지 않으면 사실 고발당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판도 많이 받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검찰이 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기업을 괴롭히는 걸 좋아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에서 재계의 엄살은 정말 들어주기 힘듭니다.
곰곰이의 경알못도 이해하는 공정경제 3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사실 있긴 했죠. 그런데 경제 관련 수사에도 정말 무리한 기소가 있었는지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